여러분, 스피커 에이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는 자동차 신차 길들이기처럼 스피커를 길들여서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사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스피커가 빨리 늙거나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의미 있다 없다를 넘어서 이 에이징이 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이징이라는 건 시간과 부하에 의해 그 구조와 기능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스피커 에이징도 뭔가가 변한다는 뜻일 거예요. 스피커 유닛에서는 어떤 것들이 변할 수 있을까요? 스피커는 세 가지 힘으로 움직입니다. 첫째, 영구자석과 보이스 코일에 의한 전자기력. 둘째, 자체 질량에 의한 관성력. 셋째, 서스펜션의 보관력. 자, 먼저 자석과 코일은 물리적으로 끊어지거나 깨지지 않는 이상 그 특성이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성력은 질량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스피커가 갑자기 가벼워지거나 무거워질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세 번째, 서스펜션의 복원력은 이 중 유일하게 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고무줄, 옷, 머리끈 이런 것들은 언젠간 늘어납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서스펜션 또한 기본적으로 고무, 직물로 만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언젠간 늘어납니다. 결국 스피커 에이징이라는 건 이 서스펜션이 시간과 부하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스피커 에이징 과정을 두 단계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초기 풀림, 두 번째가 피로 누적인데요. 이를 설명하기 전에 서스펜션 시스템 중 스파이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넘어갑시다. 스피커 복원력의 대부분은 이 스파이더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스파이더는 직물을 레진에 적시고 성형하고 굳혀서 만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직후에는 아주 딱딱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유닛을 구동하면 초기엔 직물구조 내부 결합이 미세하게 재배열되면서 유연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브레이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부 오디오 전문가와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일종의 길들이기에 해당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제품이 출고되어 여러분 손에 닿기 전 공장에서 진행하는 품질 검사 단계에서 스피커는 이미 충분한 브레이크인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한동안은 변화가 생길 수는 있고 이런 미세한 변화들로 스피커의 저음 특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건 아주 미비한 수준이며 그마저도 몇 시간 이내에 안정됩니다. 반대로 만약 이게 안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의미한 에이징이 일어나는 제품이라면 그 스피커는 기계적인 내구도가 굉장히 낮은 제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이미 충분한 브레이크인이 일어난 상태이므로 소비자가 별도의 에이징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기계적 피로입니다. 초기 안정화 이후에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면 스피커 서스펜션에는 영구적인 변형이 조금씩 축적되게 되는데요. 이때 옷이나 고무줄을 떠올려 보면 어떤 것이 더 치명적인 스트레스일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크기로 계속해서 당겨주는 것과 아주 크게 한 번 당기는 것, 둘 중 어떤 게 더 치명적일까요? 당연히 후자가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에이징 전용 음원이라고 공유되는 것들을 함부로 틀어두는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스피커의 남은 기계적 수명을 앞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공학적인 배경은 모르겠지만 이 에이징 효과에 대해 직접 체감했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 오디오 전문가라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꽤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나 봅니다. 최근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과대학의 연구팀은 제품 측정과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스피커 에이징의 주관적, 청감적 효과에 대해 검증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우선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연속적으로 생산된 스피커들을 측정해서 제조상 공차를 조사했는데요. 실험에 사용된 제품들은 수데시벨 이상의 주파수 응답 편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여태까지 많은 제품들을 측정했었지만 노이만을 제외하고는 좌우 샘플 간 어느 정도는 편차가 존재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에이징에 대한 효과는 어땠을까요? 스피커 재원상 최대 입력 전압보다 6dB 낮은 신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큰 출력으로 3시간 동안 에이징을 진행한 뒤 다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연구진들은 임피던스 측정으로 그 변화를 관찰했고, 보시다시피 제품의 에이징 효과로 인한 차이보다 제품 간 생산 편차가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크 산필리포가 오디오홀릭스에 공개한 연구를 보면 마찬가지로 임피던스 측정과 주파수 응답 모두 에이징의 효과를 드러내기엔 무의미한 수준의 변화만을 보여줬습니다. 겨우 최대 0.09dB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교차 검증을 위해 이와 유사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제조사 아렌달의 1961 모니터 제품을 두고 완전한 신품 상태와 46시간 에이징을 거친 뒤의 상태를 비교했습니다. 제가 측정했던 사례 역시 이 정도면 변한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할 수준이었습니다. 브로츠와프 공대의 연구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를 사람이 구분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전문가를 데려와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테스트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새 스피커와 에이징된 스피커를 유의미하게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동일한 스피커를 연속으로 2번 들려줬을 때도 전문가들은 차이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즉, 이는 소리의 변화를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어떻게든 찾아내려는 심리적인 편향이 만들어낸 착각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에이징 효과를 경험했다는 분들도 이런 심리적 편향이 불러온 결과가 아닐까요? 결론입니다. 스피커에서 시간과 부하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서스펜션의 복원력입니다. 다양한 측정과 연구 결과들, 그리고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정상적으로 출고된 제품이라면 소비자가 별도의 에이징을 해주는 것이 의미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에이징 행위는 스피커의 기계적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